네. 자,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국내 장입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떠한 이슈들을 봐야 될지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ISS의 박수범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GTC 2024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6G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조 이방원 여기에 플러스로 숨겨놓은 이슈가 하나 또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GTC 2024하고 6G가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하시면요. 6G죠? 네, 6G입니다. 네. 6G는 제가 적은 게 미 대선 테마라고 적었습니다. 네, 국내 쪽이 아니라 또 해외 쪽에 또 모멘텀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AI 관련 수혜주들 지속적인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AI 쪽이라는 게 또 다시 한번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AI랑 6G, 지능형 반도체 국제표준화 2271억 투입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뷰에서 센서뷰가 리서치 아름에서 이제 목표가 좀 상향 이쪽 어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해서 센서뷰가 지금 6G 쪽, 6G 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G 상용화 관련해서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저기 시연 행사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6G 쪽으로 선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리서치 아름에서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세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6G 관련해서 대표주로 떠올랐으니까 네. 추후 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TC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액침 냉각 쪽, 그 다음에 CXL도 삼성전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HBM3E의 양산이 상당히 SK 하이닉스를 앞질렀다라는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네.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세이고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관련해서 이제 수율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상당히 이제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네. 수율이 중요하죠. 이제 불량률을 얼마나 잡아낼 것인가인데 저희 여러 프로에서 다뤘지만 수율 관련해서 테스팅 장비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GTC에서는 HBM3E가 좀 핵심이거든요. 이제 상반기 이제 하반기 정도에 출시될 이제 새로운 이제 AI 엔비디아 칩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런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GTC 2024 끝난 다음에 C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mcon 2024가 26일 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CXL 관련해서 만약에 보신다면 아직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인가요? 이제 미국에서 맞아요. 미국 정부의 이제 지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좀 한미반도체랑 같이 해서 연합군 쪽이 좀 강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율 관련해서 테스트 장비,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 그 다음에 CXL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시고, 이번 이제 GTC 2024에 다뤄질 어떤 새로운 기술들, 유리기판 같은 것들, 오늘 상당히 강세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액침 냉각 쪽 같은 것도 GST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는 삼성 쪽으로 이제 하반기엔 좀 무게감이 좀 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쪽도 보시면 되겠고, 아까 6G 쪽은 센서뷰가 조금,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좀 강세이면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통신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S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력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것도 좋으니까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다가 좀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좀 들어갈 찬스로 보십니까? 요거는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네네. 리포트가 나와갖고 좀 상당히 부각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또 예전에 앞에 차트 이력을 보시면 네. 또 한번 급등 나왔다가 또 내려와요. 그게 한 6,400원까지 갔다가 또 내려온 거라서. 그리고 앵커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까먹을 뻔한 게 네. 지난해 트럼프가 2019년에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화웨이에 이제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를 증제를 해갖고 네. 화웨이를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올가맸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미 대선에서도 이제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화웨이는 조이고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오지 쪽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5위 정도 되는데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미 대선 테마 이슈도 있으니까 센서뷰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해요. 예. 네, 아직은 조금 높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센서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사님 좀 볼게요. 자, AI 관련된 수혜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예,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AI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GTC 2024도 좀 엔비디아가 주최를 해서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더라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비롯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뭐 분위기가 강한 흐름들을 지금 현재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뿐만 아니라 HBM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좋고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스페타시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HBM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좀 더 많고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계속 3월 달에 2월 달에 주도 업종으로서 계속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었죠. 강한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추세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걱정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밸류 관련된 종목들은 또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금융주들은 다시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군요.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6G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신 장비 쪽은 보게 되면 KMW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확실하게 이게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차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1분기 실적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서 나와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통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신주 KMW 대표적인 종목인 이제 KMW를 좀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2만 원까지도 한번 좀 큰 상승률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재용 회장 이슈가 좀 나왔었죠. 6G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부담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신사들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KMW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이평선들을 다 돌파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전 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치라면 한번 우리가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황의 어떤 큰 전환점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좀 지켜보고 그리고 앞으로 KT도 마찬가지,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통신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성장성을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갈지 좀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좀 보면서 좀 우리가 그래도 추세적인 장비 관련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약간은 좀 매매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었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차값 올리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 선별적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사님은요. 네,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에서 중국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해외적인 이슈를 또 다뤄주시는데 그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게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인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기가 워낙 지금 현재 좋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선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이슈 또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좀 확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이었는데 IRA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멕시코에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겠다라는 이제 BYD라든가 샤오펑의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마디를 이제 거들게 된 거죠. 멕시코에서 생산하더라도 이제 어차피 중국 자동차다.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기차가 지금 관세율이 27.5%입니다. 27.5%인데 지금 125%까지 지금 현재 수정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중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세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현재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처음에는 반도체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반도체가 2차 전지로 시작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넘어왔고 이제는 선박까지 계속해서 좀 뭔가 이제 분위기가 지금 무역 분쟁이 가면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움직임,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상승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주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LNF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화 물질 관련된 이제 LFP 배터리죠. 네. NFP 말씀하셨나요? 네, LNF 종목도 우리가 양극재인데 이제 LNF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가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LNF 좀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보게 되면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했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LNF가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LNF 배터리가 좀 약간 대세로 좀 잡히고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저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저가 전기차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LNF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LNF가 만들고 있는 지금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좀 더 증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7%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된 흐름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너무 걱정할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테슬라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까지 연결한 다음에 이수페스틸 케미컬 그리고 LNF 저도 꼬이네요. 자, 이런 종목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선별적으로 흐름이 나온다. 그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오늘 보면 리튬 포러스 같은 경우에도 염호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서 상당히 강세입니다.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관련사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테슬라가 이제 북미 유럽에서 이제 모델 Y 가격을 이제 100만 원에 300만 원 인상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계절적으로 또 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좀 차량 가격을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정가가 아니라 약간 무슨 네, 생선도 맞아요. 아니고 약간 시가처럼 이렇게. 예. 예,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뭐 그런 계절적 수요 때문이라고 뭐 한 거지 이게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그쵸. 잘 많이 팔릴 거다라고 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가격을 올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좀 올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바이든이 예전에는 그 이제 그 우리 휘발유차인가요? 그쪽 전통 자동차 쪽에 이제 노조를 의식을 해서 그렇죠. 표 때문에. 예, 표 때문에 이제 전기차 이제 배출가스 제한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서 배출가스 제한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오늘 2차 전지 대표 섹터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에 조금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캐시우드가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식을 산다 그런 어떤 뉴스도 나온 지난주인가요? 나왔었고 네. 지난 한 2년 내에 어떤 최저점이 한 151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점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좀 이제 테슬라는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2차 전지 섹터의 오늘 상승, 그곳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좀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상당히 강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고체가 강합니다. 예, 지금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삼성 SDI가 어떤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의 어떤 투자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삼성 SDI가 뭐 원통형, 각형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장비주들도 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얘기하려고 아시다시피 10시에 주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또 급등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좀 높아서 겹치네.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와 케미컬과 같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장비주 쪽, 각형이나 원통형 배터리 쪽에 삼성 SDI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나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실적이나 어떤 전망이 좀 기대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지금 테슬라와 관련해가지고는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특정 종목 잘 선택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왔고 또 숨겨놨던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전문가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 줄 평하시면요. 네, 금리나 기대감 관련 최선호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금리 인하 쪽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사실 몰랐었고 이제 대신에 제약바이오가 또 일정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게 또 20일까지 수요일까지 유럽에서 또 스프링 2024 이것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ABO나고 신테카바이오 좀 찾아보고 왔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신테카바이오 아직까지는 갑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우리 PD님께서 오늘 아침에 태조 이방원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여태까지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 제조업 또 이제 우리가 또 좋아서 조선 쪽이나 우리 뭐 방산 뭐 이런 원전 이런 것들을 우리 이슈 프로에서 많이 다뤘죠. 그랬죠. 그래서 이쪽도 괜찮은데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저희 좋아서 좀 주제를 좀 틀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표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AACR, 미국 이제 아마케죠. 그것이 이제 4월 5일에 열리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매년 3월하고 4월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는 뭐 제약바이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뭐 김진환 투자클럽에서도 좀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 이쪽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 총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3개월 전에 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22.8%, 23.1% 정도 네. 시총이 증가했습니다. 즉 상승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2024 4월 5일 날 이제 미국 아미연구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학회 이슈가 이번 주에도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5월, 6월에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고 알테오젠이 오늘 뭐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이고 CDMO 관련해서 이제 우리 중국의 어떤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규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오늘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ST팜 같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 제약바이오에 훈풍을 불어넣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CPI랑 PPI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많이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물이랑 현물을 뭐 외인이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뭐 금리 인하는 올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6월이었다가 이제 7월로 다시 또 이제 연기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5월 달쯤에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빨리 조정을 뭐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온다면 요게 이제 7월 달로 금리 인하가 이제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5월까지도 잘하면 또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봐요. 좀 길어지겠네. 네, 저는 그래서 코스피는 결론적으로 롱입니다. 저는 숏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뭡니까? 뭐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최선호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과의 합병 이슈가 이제 5월,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한번 고점 찍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증권사 리포트도 30만 원의 그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장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 2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표가가 근데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규 투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예,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좀 지속적으로 보유할 만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께 이 정도 들어보고요. 또 이사님께는 또 태조 이방원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조선, 2차 방산, 원자력, 요게 이제 앞 글자만 딱딱딱 떼가지고 옛날에 나왔었는데. 네네네. 네,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나이샷이라고 말씀을 좀 나이스 드립니다. 샷.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관련 종목들의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시장을 테마성 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관련 이슈가 좀 뜨게 되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지금 수급도 형성되고 있고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이제 태조 이방원에 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중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어디가 저점인지는 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 보면 지금 이제 약보합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0.36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보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지금 3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딱히 액션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국내 지금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주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의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대내외적인 영향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CS 윈드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신재생, 똑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보시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현재 같이, 태양광과 같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최근에 좀 보여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봉의 모습들은 마찬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행보를 할지, 언제까지 이게 추세적인 변화를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태양을 좀, 태조 이방원에서 태자만 빼고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6%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6%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단기간에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약 10% 이상의 20% 약 20%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업종으로서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나 좀 올라가고 있어요.
뭐 13%나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7%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세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고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종목도 있고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세 흐름을 좀 반등을 주더라도 좀 아직까지 좀 약세라는 거죠. 아무튼 그 종목별 간에 뭐 차이점은 좀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줄 만한 위치였고 오늘 좀 오전에 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거의 뭐 시초가보다 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이 조금 추세 변화를 좀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가져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강하게 좀 올랐다가 지금 5%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이렇듯이 지금 방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대선이 끝났고 그에 대한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앞으로 좀 우려감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방산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조정을 주고 있네요.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좀, 괜찮다. 그리고 추세는 살아있어요.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살아있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좀 탄력성이 좋았던 게 이제 우진 엔텍이었죠.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좀 7%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양호하게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워낙에 태조 이방원 많습니다. 태양광 빼고 관련된 종목들, 필요한 종목들만 뽑았습니다. 오늘 이슈 자체가 종목별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